여러분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브레이크 타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약간 가격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게 베팅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차트를 들이대든 아니면 가치 분석을 하든 미래 가격을 맞출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단지 가능성만 보고 베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베팅은 여전히 롱입니다. 왜 롱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약간 볼륨이 빠진 상태, 근데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볼륨이 조금 빠졌지만 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바닥까지 갔을 때가 바로 작년입니다. 2018년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볼륨이 오늘날의 한 4분의 1 수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런 상태로 가격이 쭉쭉쭉 계속 빠져나갔었죠. 예,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4배 이상 있고 대부분들이.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은 한동안 지금 가격이 지진부진 약간 멈춰갖고 막 이제 흔들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막 하면서 하락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 연출할 때 우리가 흔히 김프라고 부르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게 막 8에서 9%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소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쭉쭉 빠져갖고 오늘날 1%까지 왔거든요. 근데 해외 가격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우리나라 가격이 빠지면서 여기 따라가면서 이 간격이 좁아졌거든요. 아마도 이런 걸 미뤄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다린 것 같아요. 털 때까지. 그러니까 그 김프가 8% 9%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다 하락했는데, 해외에서는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가격을 해외에서 떨어진 만큼 따라가지 않고 좀 버텼잖아요. 버티니까 그만큼 김프가 발생을 했고요. 근데 오늘날에 그게 줄어들어서 해외 가격을 천천히 따라가서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 아마도 그 정황은 거의 확실하게도, 이것만큼은 거의 확실하게도 그나마 존버하다는 사람들이 좀 털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은 야, 이거 다 털려고 쇼하는 거다. 그래서 버텼던 사람들이 조금씩 털고 있다는 거죠. 못 버티고. 그래서 그 간격이 좁아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한 6대4로 롱의 베팅입니다. 지금 상황은. 더 갈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털 거였으면 이렇게 안 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세력 형아들 맨날 털 때 어떻게 하죠? 털기 직전에 볼륨 막 터트려요. 그냥 마구마구 터트려갖고 급상승 연출해서 바로 털고 빠집니다. 그 뒤에 계속 하락하죠. 점진적으로. 근데 아직 그런 그림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걸로 보입니다. 일부러 소강 상태를 만든 거 아닌가. 지금 일부러 다 털게 만들려고, 존버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더 팔아요, 오릅니다. 만약에 세력 형아들의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한 거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좀 더 털어줘야지 이 친구들 출발하겠죠. 근데 털까요? 지금 상황에서? 하긴 터는 사람이 있긴 있으니까 지금 김프가 줄어들고 있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요? 자, 에바님 질문 한번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쓸모없다는 건 알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플은 맨 마지막에 가격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XRP가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판이라서 투기 세력들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XRP가 꼭 맨 마지막에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세력 형아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형아들이 XRP 펌핑 안 해주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갖고 답변 드릴 말이 없네요. 예. 어라 관리자님 어서 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맨 마지막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갈 수도 있고 맨 처음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예, 펌핑을 해주는 쪽 마음이니까요. 예, 저도 예, 에바님 의견이랑 비슷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간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2017년 불장 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그게 합리적인 이유인가요?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이유를. 저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그 생각에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아, 제주도에서, 아, 맞아. 제주도에서 상어 나왔다고 했죠? 예, 맞아요. 지금은 투기판이라 거의 사기판이죠, 뭐. 예, 김상현님 얘기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홍수진님이 이 얘기를 꺼내셨네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도이치뱅크인가요? 독일의 1등 은행인가요? 그 은행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은행이 예, 주식시장에서 철수를 함으로써 예, 뭐 매각을 한다고 했나요? 예,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주가도 폭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암호화폐 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예, 왜냐면은 그 이유는 어차피 제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요. 저는 오로지 포커싱이 리플과 XRP에 포커싱이 돼 있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예, 시장 상황을 살펴도 걔네를 중점적으로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저는 리플과 XRP가 지구의 중심이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 의미가 리플과 XRP 이해는 다 뭐 스캠이고 리플과 XRP만이 예, 지존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냥 포커싱을 맞추는 게 리플과 XRP에 맞춘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플과 XRP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주된 포인트가 국제통화제도라고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율과 그 문제들을 이제 블록체인과 XRP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리플사의 생각이고 그들의 비즈니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권에 어떤 되게 거대한 자이언트 금융이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또는 거기가 어떤 특별한 시장이 뛰어들었다 뭐 주식시장이든 이런 데 뛰어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의 소식이 아닐지라도요.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과 XRP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걔네와 관련 있는 거는 국제통화제도이기 때문에 예, 오늘 같은 도이치뱅크 관련된 소식은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바로 제 관점이에요. 상관이 없다. 예. 아니 오늘 방 분위기 왜 이랬죠? 왜 이렇게 따뜻하지? 사랑이 넘치네요. 아, 이 혹시 커플 탄생하는 거 아닌가요? 오호. 하트 너무 막 따뜻한 분위기 연출되는데? 예, 어쨌든 분위기 좋으니까 좋네요. 저도 하트 한번 날릴까요? 하트 날리면 다 손절하는 거 아닐까? 갑자기 다들 떠나 막 구독 끊고 막. 저도 따뜻한 분위기 동참.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와우님이 얘기하신 거 저도 되게 궁금한데 같이 좀 볼게요.
엑스라피드가 대중화돼서 프리펀딩에 묶여있던 자금이 많이 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예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자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묶여있던 자금이 사실상 공급량에 포함이 안 되는 자금인데 그게 풀려갖고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냥 돈이 공급량이 늘어버리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등등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묶여있는 자금이 트릴리언 달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 단위거든요. 리플사의 자료에 따르면. 근데 그게 한 번에 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이 7월 8일이죠. 만약에 7월 9일부터 모든 금융기관들이 XRP를 브릿지로 쓸 거라 프리펀딩 돼 있던 돈을 다 꺼내겠다 같은 날에. 그러니까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해결이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같은 날에 프리펀딩 자금을 꺼내서 한 번에 터트려 보겠다. 이런 식의 결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인플레이션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면 프리펀딩 돼 있던 자금이 조금씩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건 어차피 각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통화량 같은 거, 공급량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통화 정책을 본인들이 맞게끔 조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급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예를 들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을 게 있었어요. 근데 프리펀딩 돼 있던 돈이 시장에 들어와. 그러면 우리 돈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 필요가 없네. 돈이 들어와 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시장 상황, 그리고 실제로 흐름들, 이런 거를 보면서 아마 금융 전문가들은 정말 실제에 가까운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그 정도로 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능성 부분만 따져서 이러이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뭐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제가 하트 날리면은 떡상하나요? 자, 키타오님이 계시네. 한번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유동성이 증가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10에서 20조 처리한다고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처리된다고 해도 가격이 안 오르고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지가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안 오르고도 XRP가 브릿지로 쓰일 수도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수진님 월바. 잠깐만, SBI 지금 아직도 자료 안 올렸나? 이 친구들? 이거 자료 아직도 안 올리네요. 아니 6월 27일에 한 걸 왜 아직도 안 올리지? 이 사람들 이게 비밀 내용 있나? 왜 안 올리는 거죠? 게으른 건가요? 저 정도 유동성이요? 대응하기 힘들죠. 그거는 명확합니다. 대응하기 힘들어요. 이게 단위가 뭔가요? 키타오님? 이거 달러 단위예요? 아니면은 원 단위예요? 20조? 원 단위예요? 달러 단위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질문 주신 게 혹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리주주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리브라 때문에 리플 앞으로도 타격 받을까요? 제 생각에 이번 상승장 때 리플 800원까지 가야 하는 힘이 있었는데 리브라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원단이요? 원단이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게 10조에서 20조를 브릿지 한다고 했을 때 오늘날의 가격 막 500원 같은 유동성으로 이 정도의 브릿지 볼륨을 처리하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단순 볼륨이 아니라 브릿지하는 볼륨만 10조에서 20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막 수학적으로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 의견으로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막 월드 또는 유니버셜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모든 마켓 메이커들이 유동성을 하나로 통합해서 여기서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유동성은 여기에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나중에 은행이 참여하게 되면 은행들 역시 뭐 게이트웨이 형태로든지 아니면 IRP 커넥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를 띠게 되면은 이 수많은 원들 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장소 여러 장소들이 나눠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 돈 역시도 볼륨은 나눠지겠지만은 각각의 마켓 메이커들이 모든 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급량도 제한이 될 겁니다. 이 중에는 뭐 개개인들 홀드 분량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홀드하고 유동성으로 내놓지 않잖아요. 주문을 걸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량에서도 제약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눠지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미뤄보면은 단순하게 뭐 10에서 20조니까 전체 물량은 1000억 개 뭐 막 나누기 계산해갖고 계산하는 거는 먹히지가 않아요. 사실상 현실성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히든 수요로 숨어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브릿지로 인한 수요 말고도 브릿지로 인한 수요가 주는 가격 상승 말고도 그냥 투기 심리적으로 이게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 XRP가 더 성공해서 가치가 있어지지 않을까? 오늘날에 브릿지 하는 게 벌써 10조에서 20조인데 앞으로 더 성장하는 추세고 더 늘어날 텐데 지금 오늘날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야 이거 1000원이 아니라 한 2000원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2000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투기 심리에 따른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단순히 막 n분의 1 막 이런 식의 나누기로는 성립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만약에 누군가는 n분의 1 해갖고 나오는 게 바로 가격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정말 현실성 없는 계산 같아요. 아니 하트 천국인데? 장난 아니다. 자 리즈루님 얘기하셨던 거 다시 보러 갈게요. 그 리브라 때문에 리플 앞으로도 타격 받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 가격 측면에서 이번에 800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리브라 때문에 못 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투기판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격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그거를 뭐 위로 꼭 올려 보내준다거나 아래로 보내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투기 세력들이 올리면 가는 거고 내리면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있어서 저는 특별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라 때문에 갈 게 못 갔다던가 또는 리브라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다던가 그 어느 쪽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날의 가격에 대해서 제가 신경 자체를 안 써요. 거의 아유 너무 샤방샤방한데 분위기 거의 막 그 세일러문 같은데 나오는 그 있잖아요. 약간 요정들 나오면서 막 하트 날리고 막
거의 블링블링 모드네 오늘. 자, 실버리님 얘기하신 거는 얼마 전 머니그램 발표 2시간 전부터 바이낸스 리플 테더마켓에서 세력을 만났습니다. 주문창에서 뭐 하나 봤는데 매수 600만 개, 매도 600만 개, 처음은 매도로 아래로 누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고 대량 매수로 확 올라가는 거 보고 왜 저러나 싶더니 머니그램 발표했어요.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랬을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브라 영향이 리플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까요?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그걸 살펴보시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리브라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커런시로 목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리브라가 본인들 플랫폼인 페이스북이나 메신저 또 뭐 있죠? 인스타그램인가요?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플랫폼,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플랫폼 파워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들이 리브라 코인을 이용해서 그냥 실생활 결제까지도 해라. 이걸 목적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리브라 코인은 국경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국경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커런시입니다. 본인들도 글로벌 커런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게 되면 사실 XRP 자체 설정이 법정화폐끼리 교환돼 있어서 비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XRP로 브릿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컨셉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리브라가 어떻다고요? 글로벌 커런시로 창조가 됐습니다. 리브라가 그냥 세계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걸로 법정화폐처럼 쓰이게 된다고 하면은 법정화폐 컨버팅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 XRP가 역할을 할 게 없어집니다. 그만큼. 당연히 리브라가 글로벌 커런시로 성공을 하게 되면 XRP가 실패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보시고 디테일한 내용 그 설명을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또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워라 고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뭐예요? 죽겠네 진짜. 뭐 어그로신가요? 뭐 앞뒤 안 가리고 어그로 끄시는 거예요? 바로 굿바이 시켜드려야겠네. 아니 뭐 오더라도 사람 대화처럼 해야지. 뭐 이거 야 앞뒤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뭐 하는 거지? 가시고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하지 마요. 안 돼. 제 채널이 폐쇄당해요. 하지 마.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또 우리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관심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리플 CEO 얘기하시는 건가요? 리플 CEO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플 CEO를 질문하신 거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했던 거를 좀 자료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좀 이거 잠깐만 닫을게요. 지금부터 우리 빵형의 개수를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빵형이 과연 얼마나 갖고 있나. 우리 빵형 사이트가 안 열리네? 왜 이러지? 브래드 브라더 몇 개 갖고 있나 브라더. 아 왜 사이트가 안 열려요? 왜 이러지?
아, 잉글리시 쓰라고? 아, 이거 아닌데? 되게 난감하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열려고 노력 중인데요. 열렸다. 자, 제가 찾아드립니다. 데이비드 슈왈츠 거를 인용하고 여기 나와있나? 아, 여기 나와있다.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공개합니다.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리 빵형의 보유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리플 CEO의 XRP 보유분이 되게 궁금하실 건 당연할 걸로 보여져요. 저 역시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되도록 많이 갖고, 팔지 않고 많이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아, 이 친구가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비즈니스로 쓰고 있는 XRP가 성공할 거라고 보니까 안 팔고 열심히 홀드하고 있구나, 이 친구 역시도. 약간 그런 믿음이 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자, 보시는 게 뭐라고요? 네이버 같은, 해외의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게 바로 쿼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왜 리플 CEO는 이 토큰 XRP를 얘기하는 거죠. XRP를 가장 많이 갖고 있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데이비드 슈왈츠가 답변을 공개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XRP 얼마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 분명한 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9디짓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9디짓이면 9자리 수거든요. 하나, 둘, 1로 정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 단위로 끊으면 뿅, 백만, 천만, 억 단위네요. 그죠? 억 단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대요. 최소한 1억에서 9억 개겠죠. 자,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데이비드 슈왈츠 통해서 정확하게 딱 몇 개라고 찝히진 않았지만 1억 개 이상. 하지만 9디짓이니까 10억 개를 넘지 않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거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개수는 이걸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자, 믿음이 가는 걸로 좀 골라볼까요? 자, 요즘에 귀여운 사진이 있는데, 요런 거. 어때요? 이런 표정 믿음이 가시나요? 이 표정 봐.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왜 이런 표정으로 했어, 기사를. 기자가 안 튀고만. 저 표정이 약간 그 표정이겠죠? 그거 있는데, 약간 웃음 참는 표정 있는데. 이런 표정도 있네. 아주 귀엽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사진에 있는 사람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1억 개 이상. 자, 그겁니다. 자,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가장 많은 건 제드 맥칼럽입니다. 왜냐면은 크리스 라센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 기부를 했죠. 아서브리또는 몇 개 갖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개인이 소유해서 팔아먹고 있는 건 바로 제드 맥칼럽. 아직도 40억 개 이상이 남았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안파라 18님 얘기인데, 팩토리님이 보시기에 리플사가 현재 몇 프로 정도 성공했는지, 앞으로 볼륨이 늘면서 가격도 반영되는 시기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알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퍼센트화 시키는 거, 그리고 얼마나 그 시기 완벽하게 성공하는 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 싶고요. 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또는 우연치 않게 그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쓰레기만 먹이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차를 얻게 되면은 제가 미래에 당장 가갖고 언제 XRP가 성공하는지, 그러니까 성공하게 된다면 언제 성공하는지 확인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로또 1등 번호라던가 이런 건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 혼자 먹을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은 뭐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는 예측이 가능해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할 텐데, 그냥 제가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내년쯤이요, 내후년쯤에 얘기하면은 그냥 지나가던 약간 미친 사람이 야 XRP 2년 뒤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급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네. 3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어떤 거를? 뭐 어떤 거죠? 일단은 이재준님 얘기 한번 볼게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가격 가면 다시 제하로 정말 돌아갈 계획이신가요? 10,000원이 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방송할 생각은 아예 없으신지요? 지금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10,000원 가면은 바로 접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제가 아무래도 스트리밍을 하면은 스트리밍 하는 시간도 함께 하는 시간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 방송이 끝난 뒤에 편집하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예, 인코딩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걸어놓으면 막 10분, 20분 걸릴 때도 있고요. 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거를 인코딩 하는 게 최종 단계인데, 그걸 하더라도 업로드까지 해야 되고, 업로드할 때 뭐 제목이라던가 또는 썸네일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 이거 힘들게 이렇게 시간 투자해갖고 하는데 나도 좀 고생하는 만큼 보상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광고 좀 무조건 봐달라고 좀 나도 얘기 좀 할까? 또는 후원 좀 달라고 나도 얘기 좀 할까? 이제 대놓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하면 안 되겠죠. 원래 애초에 취지가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냥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10,000원이 되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목표로 했던 게 어느 정도 사실상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정보 없는 판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적인데, 10,000원 됐으면 이미 XRP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리신 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 생활도 좀 더 많이 찾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되면은 적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두 해피한 상황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저는 무조건 접을 생각입니다. 아니요, 지금 추미할 여력이 없어서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추미할 여력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계속 할지 안 할지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제가 스트리밍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리플과 XRP에 대해서만큼은 잘 아시는 분들이 되셔갖고 저 없이도 자립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잘못된 소식, 거짓말 소식, 그러니까 그게 뭐 기자든 유튜버든 뭐가 됐던 간에 자기들 돈 좀 벌겠다고, 관심 좀 받아보겠다고 막 소식을 소설 써갖고 막 그렇게 전달하는 거를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이거 전혀 틀린 얘기인데 너무 리플과 XRP에 대해 모르네, 이거 맞지도 않은 소식인데 도대체 왜 전달하느냐, 이건 쓰레기 소식 걸러내고, 그리고 이 소식은 정말 정확한 정보네, 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그냥 이 정도가 가능하신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제가 방송을 계속 하는지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그런 상태에 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없어도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는 상태. 이것도 맞네요. 10,000원 넘기고 얘기하는 게 맞네. 네. 고우가 뭐예요? 라이젠 3세대 인코딩 검증 빠르다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젠 3세대 바꾸는 거 고려해볼게요. 아니에요. 계좌번호는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후원하실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나셔갖고 막 진짜 한없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과 소중한 지인들 위해서 한없이 막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나면은 그때서 후원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한테 후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본인과 여러분들 소중한 지인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뭐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건 얘기한 적 있어도 뭐 댓글까지도 강제로 달아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 모든 걸 맡길게요. 건물 못 사는데 돈 받고 30,000원까지만 생각해보세요. 10,000원대 추매하고 싶다. PC나 바꿔드려야 되나? 자, 뭐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많은 얘기들을 주셔갖고 잠깐 빠르게 보고 있는데요. 아니,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했는데 여러분들 못하실 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이 계좌번호 물어보세요. 직접 통장에. 아니에요. 후원을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 10,000원이 넘으면 열 정도 시킬 것 같아요. 담비님은 리플사가 XRP 커런트를 은행에서 쓰면 우리들은 XRP를 실생활에 사용할 일은 없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리플사가 XRP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홀세일용으로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런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용입니다. 애초에 자체가.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리플사가 목표로 이 실생활의 XRP 결제를 목표로 두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리플사가 금융기관용으로서 XRP를 브릿지하는 걸로 유스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가격 변동성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법정화폐만큼의 보편적 수용성을 갖게 된다. 교환가치, 그러니까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법정화폐들만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XRP가 결국에 갖추게 된다. 그런 미래에는 리플사가 목표하거나 의도한 게 아닌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서 XRP가 글로벌 커런시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한 그림인데 미래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흐름에 따라서 그런 그림이 만약에 여러 가능성 중에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담비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 실생활에서 법정화폐와 XRP 둘 다 모든 나라에서 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계좌번호 안 띄웁니다. 유료로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10,000원이 넘어서도 방송을 하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유료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막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할 만큼 되게 막 대단한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상을 주시는 거는 이미 이제 뭐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광고를 봐주고 계시잖아요. 진짜 봐주고 싶어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야, 이 광고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용만 보고 싶은데
하시지만 뭐 5초나 6초 정도는 강제적으로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도 역시도 광고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저한테 이미 보상을 충분히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후원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뭐 10,000원 넘어서도 제가 혹시나 스트리밍을 계속한다, 그럴지라도 유료 전환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게 될 거예요. 하더라도. 물리신 분 방송 들어온다고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으로선 챙길 생각이 없는데 김부사님 얘기는 그거네요. 코리 존슨이 퇴사 후에 트위터에 XRP 홀드를 외친 거 보면 나름의 리프사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나요? 갈랭이 여의도 온 것도 은행 대상 컨퍼런스 성격 아니었고 나름의 XRP를 홍보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XRP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XRP 홍보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리기 위한 거죠. 당연히 이제 개개인들이 사주는 거 역시도 도움은 되니까요. 그런 목적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약간 김부사님 얘기한 것 중에 코리 존슨 관련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코리 존슨은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사실상 퇴사한 이상 그게 리프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코리 존슨이 리프사라는 딱지 커리어를 떼고 나서 트위터에 그 호드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홀드를 외친 건데 그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홀드를 주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리프사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리프사 소속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홀드를 외치면 물론 이제 돌발적으로 개인이 회사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회사의 뜻을 대변한 것처럼 홀드를 외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돌발적인 일도 발생한 적이 없고요. 어떠한 직원도 홀드를 외친 적이 없죠. 리프사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리프사의 공식 자료, 기업의 공식 자료로도 누가 됐던 간에 막 홀드해라, 존버해라 이런 걸 주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프사의 공식 입장은 항상 홀드를 외친 적이 없어요. 주문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생각이 저는 다릅니다. 아니요, 광고를 억지로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광고를 본다고 그거를 보고 있지 마세요. 쓸데없이. 정말 쓸데없다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광고를 일부러 보고 계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위한 거를 하십시오. 그게 더 저를 위한 거예요. 그게 더. 저는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한다고 광고를 막 뭐 1분짜리를 다 보고 있거나 2분짜리 다 보고 있거나 이런 거는 저를 생각해 주신 마음은 고맙지만 그거는 진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냥 광고 스킵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걸 하십시오.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XRP 성공하고 유튜브 폐쇄하시고 스텔라 채널 시작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걸렸네? 막 이러고 XRP로 후원하고 싶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실생활에 사용에 도움되는 일이 아까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부분도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뷰가 중에 광고라도 이제 유튜브 수익 많이 나냐고요? 사실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을 하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구독자 수도 타 유튜버 분들에 비해 적고 조회수도 적어요. 그래서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는데 그 한 몇십만 원 발생하는 것 중에 매달 클라우드 통해서 그 XRP 생태계에 관련돼서 기여를 하고 싶어서 거기 클라우드 비용에도 지불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남는 거는 그닥 없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 막 이러고. 자, 나이가 많아서 공부 못하는 생각해줘. 나 이게 공부인데. 그러시군요.
아니에요, 카시아님.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뭐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제가 가능했다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냥 광고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락 걸려 있으면 언제 풀리는 건가요? 어떤 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확수원 쫓아 3만원까지 하세요. 아니, 무섭다. 무섭다. 알겠습니다. 한 대 때리실 것 같은데. 네. 광고 한 번. 그래요. 프리미엄 쓰는 것도 방법이네요. 저는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저도 송량님께 하트 뿅뿅. 만약 리플이 정말 10만원 가고 맥컬럽이 홀딩하고 있으면 넷워스가 사경인 건가요? 예, 그렇겠죠. 예. 그때까지 맥컬럽이 안 팔고 존버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은 안님이 질문 주신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맥컬럽이 팔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 하루 볼륨치로 제한돼 있어서 한 번에 그 40억 개 정도를 투하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리프사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어겼다가는 리프사한테 다 몰수당할 겁니다. 페이먼트 볼륨이 얼마나 되냐고요? 스텔라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제가 스텔라 사이트 가본 적이 없는데 일단 찾아볼게요. 페이먼트 볼륨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는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은 이 마켓 퍼포먼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XRP 차트부로 들어가시고요. 그럼 여기에 친절하게 나옵니다. 꾸시님 보면은 왜 화면이 안 뜰까요? 빨리 떠라. 여기 뜨죠? 여기 페이먼트 볼륨이 요겁니다. 보면은 100만 1000만 1억 1.2억 달러 정도 되네요. 오늘날 페이먼트 볼륨. 참고하시고요. 그 스텔라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스텔라도 있겠죠? 사이트가 스텔라 재단 공식 사이트 가면 있나? 루멘이 어떻게 하더라? 이건가요? 루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스텔라 재단 가면은 나오겠죠? 루멘스. 여기에 없네. 디벨로퍼 툴 대시보드 여기에 나올 것 같네요. 나온다면 볼까요? 페이먼트 볼륨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하루치가 어디 봅시다. 자, 스텔라는 처음에 얘네도 1000억 개로 시작했는데 이미 50억 개가 늘어나 있네요. 얘네는 그게 있죠. 인플레이션이 있죠. 본인들이 보유량에 따라서 추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1050억 개 이상입니다. 1051억 개가 돼 있네요. 총량이. 그리고 어디 보자. 페이먼트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나? 페이먼트 볼륨 여기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못 찾는 걸까요? 페이먼트가 안 보이네. 합산이 이 아래 나와 있으려나? 한번 볼까요? 아래에 이거 테스트넷이잖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테스트넷이고 아니 야 니네 이 페이먼트 볼륨도 안 나와있어? 야 저기요? 네트워크 슬로우 떴네. 아이고 느려라. 안 나와있는 것 같죠? 제가 못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나있는 것 같아요. 페이먼트 볼륨이.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스텔라는 확인이 안 되네요. 자,
아예 담비님 괜찮습니다. 예, 배지로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후원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여러분들 채팅을 많이 주셔갖고 속도를 못 따라가네요. 자, 제이님이 말씀하신 거. 자, 전세계 송금시장 1년에 총 1,000조 원이라 가정하면 하루에 3,000조의 송금시장이 형성됩니다. 아니, 3,000조래. 3조의 송금시장이 형성됩니다. 거래소가 24시간 몇 초마다 거래가 가능한데 3조를 하루의 시간인 86,400초로 나누면 초당 평균 송금 금액이 약 3,470만원 정도 나옵니다. 리프사가 송금 시장은 100% 장악한다고 가정해도 엑스페 가격에 중에 약 7만 개 송금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XRP 가격 상승 없이도 리프사 XRP 성공하는데 우리 같은 투자자는 실패하는 상황일까 봐 걱정이 되기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이님이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아예 가능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뭐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몇 초마다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한 10조를 브릿지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24시간 나누고 그 다음에 분 단위로 60으로 또 나누고요. 그 다음 초 단위로 60으로 나누면 초당 얼마큼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끊이지 않고 정확하게 초 단위로 N방에서 송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의 송금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예. 한 번에 금액이 확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조 움직인다고 이렇게 N빵 해갖고 초 단위로 정확하게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1,000억 원짜리 무역 대금이 처리된다. 그러면은 그 순간 초 단위죠. 그 순간에 1,000억 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유동성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산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같은 케이스 때문에 그렇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으로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비유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심장마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능성만 따지자면 그 퍼센테이지가 낮더라도 지금 당장 누구든지 심장마비나 기타 등의 이유 또는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가능성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대응을 하나요? 지금 당장 내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죽을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난 이거 대응을 위해서 어차피 죽을 때 돈도 못 가져가는 거 오늘 다 쓰고 그냥 해버리겠다.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오늘 다 써버릴래. 이런 식으로 대응하나요? 절대 안 하죠. 예를 들면 보험에 갑자기 가입을 막 해요. 10개, 11개. 거의 확실해. 내일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대비를 해야 돼. 보험을 막 20개 가입하고 그래요. 그러나요? 보험을 뭐 3, 4개, 뭐 또는 5개, 6개, 7개까지는 할 수 있어도 뭐 20개, 30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과민 반응? 오버한다? 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은 존재해도 그 가능성 자체가 약간 무의미한 수준의 가능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늘날의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재에 집중을 해서 뭔가 더 생산적인 걸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무의미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거를 되게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거는 약간 바보짓이죠. 예를 들면 막 그런 것들이죠. 차도 타면 안 되죠. 차 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 타면 안 되죠. 단지 왜 우리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냐면 비행기도 이제 사고 나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이유가 사실 그 가능성, 사고 나서 죽을 가능성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런 거 따지면 이용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것보다 사실 그거를 이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의미있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거나 신경을 쓰는 거지 그렇게 지극히 낮은 무의미한 가능성은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금이 N방에 갖고 초 단위로 정확하게 쪼개져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무역 수출입 관련해서 대금 처리해야 된다. 이거 1,000억짜리다. 그럼 그 순간 초 단위로 그냥 그 순간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만한 유동성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초단위로 막 N방에서 나누는 건 현실성 없는 계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으시라고 약간 비유를 들은 건데 잘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기경님 우리말 샤워하며 틀어놓으면 된다고요? 약간 상상 모드가 발생하는. 예. 아 브레이브 브라우저요? 예.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걔네가 크롬을 약간 대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RP 서밋에도 나왔죠, 브레이브 브라우저. 그 웹 모네타이제이션 활성화한다고. 자, 그래서 10,000원 가면 정모요? 정모. 예. 컴맹이시라고요? 하루 무역대금 5,000조로 하는데, 와 장난 아니네. 5,000조. 이거 댓글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유튜브 레더에서 광고가 안 나오면 참 좋죠.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시간은 저희들이 광고 정도 받으는 건 최소한 성의가 아닌가요? 저희가 공장에 어디 가서 이런 정보를 들어요. 아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부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분위기다. 내 최고. 30,000원 덜더 노예계약. 여기는 럭셔리 방. 럭셔리 월드 클래스 방이죠. 월드 클래스 청량님들이시니까. 자, 사회물견이 코인 시장이 많이 왜곡됐네요. 돈만 쫓는 시장이 되어버려서 리플이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리플사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신뢰가 가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2년쯤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스텔라 엑스퍼트에 있어요. 엑스퍼트요? 아까 거기요? 꾸시님 이따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댓글 일단 다 따라가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 진짜 크레이그보다 더 짜증. 오늘 미리 월바할게요. 자색고관님 월바 이미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방송 브레이브 브라더 크리에이터 아직 세팅해 토큰 보상은 보낼 수 없다고. 디스크레이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있군요. 마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나가님. 젤라가님 본인을 위해서 쓰십시오. 저는 처음으로 100만원 투자했죠. 이제는 가격은 안 보는데 본인의 방송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 XRP는 거래소 없이 P2P 송금도 가능한 거예요. P2P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119 전화해서 글씨 가자고 해야죠. 그죠? 데스티네이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팩토리님 10,000원 가도 존버죠? 많이 궁금한. 가격보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플사의 비즈니스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이 도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확인되면 저는 존버예요. 더 길게 존버할 생각입니다. 이달리 1번 방 존버 때 호텔 빌렸다던데. 야오, 호텔을 빌려요? 장난 아니네요. 혹시 거래소별 XRP 보유량 확인 가능할까요? 확인은 가능합니다. 퍼블릭 레저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문제는 각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다 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모로 수집하려고 노력을 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지만 그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입금 주소라고 공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핫 월렛이에요. 핫 월렛. 근데 콜드 월렛이나 기타 오퍼레이션 월렛 등 그게 막 동시에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짓기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리플 갑자기 간다고요? 자, 우주까지 갑시다. 가자. 우주까지 안드로메다까지 갑시다. 분위기 아주 좋고 거래량 터진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워라. 워라 반갑습니다. 질문 주셨네요. 질문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꾸시님이 얘기한 거 스텔라 익스퍼트에 나와 있다는데 한번 보죠. 요렇게 하면 되나요? 페이먼트 볼륨이 나와 있다고 해갖고 보겠습니다. 베이스 리저브 0.5로 해놨네? XRP보다 상당히 작네요. XRP는 리저브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0.5로 해놨네? 좋네요. 좋아요. 이 게이트웨이 볼륨만 나와 있네요. 제가 또 못 찾는 건가? 이 게이트웨이 볼륨은 여기 나와 있는데 다 합쳐서 50만 개밖에 안 되네요. 진짜 볼륨 낮다. 얘는 진짜 노답인데? 수준이? 아니, 야, 니네 너무 심각하다, 야. 잠깐만요. 여기 페이먼트 볼륨 여기 나와있네. 볼륨 여기 나와있네요. 이게 합친 건가 보네요. 페이먼트 숫자인가, 그냥 단순히? 개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루에 500만 개 정도? 페이먼트로? 자, 계산해 봅시다. 7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자, 기록을 해보죠. 자, 오늘날 스텔라의 하루 거래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페이먼트, 요걸로 개수죠. 스텔라룸은 개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되는 거는 요거 083, 그리고 덱스 볼륨, 그 게이트웨이 같은 거 148. 아, 이거 페이먼트 카운트구나. 페이먼트 카운트네요. 아, 이거는 스텔라 개수가 아니라 카운트네. 야, 니네 너무 심각하다. 야, 그럼 결국에 요게 전부란 얘기네. 덱스 볼륨이. 야, 이거 니네 너무 심각하다. 0.2달러인가요? 스텔라룸에? 그냥 많이 쳐서 0.2달러라고 합시다. 이거 곱하기 270만 개 정도? 이거밖에 안 돼요, 볼륨이. 야, 이 제드 맥칼럼 어디서 비비려고 그래, 이 볼륨으로. 유동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택도 없는데, 이거? 유동성? 어허. 네. 스텔라루멘의 오늘날 이 유동성 볼륨 이런 거는 솔직히 너무 형편없네요. 이 정도까지일진 몰랐는데 너무 낮은데? 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0.1달러예요? 야, 스텔라루멘 저거 브릿지로 쓰이려면은 너무 유동성이 너무 부족한데? 도대체 뭘로 메꿀 생각이지? IBM은 무슨 생각이죠? 유동성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데? 허허.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유동성이 없어요. 하루에 그 거래량도 적고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예, 쭌쌤님 감사합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요? 입금해서 샀다고요? 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어디가 있냐면요, 아까 보신 리프사 홈페이지에 XRP 마켓 퍼포먼스 그 부분에서 차트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XRP 레저.org 여기 가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러, 익스플로 더 XRP 레저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누르세요. 요 주소로 가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 XRP 피가, 트랜잭션 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원장이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 3.8초 정도고요, 평균이. 그리고 트랜잭션 TPS가 지금 58, 아니 여기 있네, 15, 15 정도. 이거는 이제 레저당 트랜잭션이고요. 이게 TPS 개념이죠. 요거 15라고 찍히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원장 기록되는 거예요. 원장. 원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하나, 트랜잭션 하나하나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초록색이 페이먼트고 요 파란색이 오퍼 크레이시라고 이 분산화 거래소 리플게이트에서 그 주문 거는 거 있잖아요, 오더북에. 그겁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오퍼 캔슬, 자기가 주문 걸어놓은 거 캔슬하는 거. 그리고 페이먼트 이 드라이라고 뜨는 거는 이거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그 원장에 따라서 이 UNL 노드 리스트들이 검증한 거, 누가 이걸 검증해줬는지 이런 게 뜨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라이브로 보이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기 네트워크 누르면은 네트워크 노드 전 세계에 표시되죠. IP가 뭔지, 노드 주소가 뭔지, 밸리데이터나 이런 것들. 사실 아까 질문 주신 거 관련해서 뭐 똑같은 정보는 아니죠. 약간 그 XRP 퍼포먼스랑 다른 정보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게 더 시각화돼서 라이브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예, 나연언니 워라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조만간 제가 그거를 설명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실제 무역대금 처리되는 거 있잖아요. 수출입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뭐지? 자,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바로 우리나라 말로 신용장이라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의 수출입할 때, 예, 수출입 대금 처리할 때 이걸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고 왜 리프사가 하는 게 지금 신용장 관련된 문제까지도 신용장을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부차적으로. 그러니까 신용장을 되게 비효율적인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각 나라의 법과 규제가 다르고 그리고 이 컨버팅 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돈을 전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레딧 형태로 그 형태로 돼 있는 신용장을 쓰게 됩니다. 근데 리프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리프사가 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이 무역 수출입 관련된 거에 신용장을 쓰는 이 오늘날의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RP 얘기하는 거는 그냥 XRP 브릿지 되면 속도 빨라져, 비용이 저렴해져, 그니까 짱이다. 이게 보통 이제 XRP를 처음 접하신 분이나 또는 이제 특별히 공부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안티들도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쓰레기 아니냐, 실제로 안 쓰는데 맨날 허구한 날 약간 겉핥기로 얘기하는 게 좀 강한데 안티들도 사실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무역 수출이 관련된 거에 있어서 이런 디테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은행들이 왜 XRP 브릿지로 삼으면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도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신용장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역 수출입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이유가 있고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XRP 브릿지 돼서 리얼타임 세르먼트가 가능해지면 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 방식이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바뀔 거예요. 진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 자체가 많은 변화, 진짜 격동의 순간을 겪게 될 겁니다. 리얼타임 세르먼트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거기에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강도 7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틀 만에 또 발생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리프사 직원이 어스케이크라고 트윗을 올렸거든요. 지진이 또 발생한 모양입니다. 아니, 불안하게 실이 왜 그러냐? 저쪽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네요.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현배님 방금 올려주신 거네. 바로 리트윗. 싱가포르 상황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읽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지진이 왜 자꾸 발생할까요?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에 리프사 본사가 있습니다. 세금 없어서 좋았는데. 참고로 세금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리프사에 있어서도 세금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그 XRP 브릿지 할 때 그 과정에 세금이 달라붙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리프사 역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리프사 역시도 세금에 관련된 전문가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 각 국가가 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역시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일본도 지진 왔어요? 야, 왜 그러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꾸 지진이 발생하는 모양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강도가 7이면은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허, 참. 네. 우리나라도 부디 합리적인 세금을 책정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커런시잖아요. 커런시. 예. 화폐끼리 교환하는데 세금 안 내잖아요. 예. 그런 이상한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예. 나다이님 워라 어서오세요. 저는 세금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화폐끼리 교환하는데 무슨 망할 세금을 도대체. 그냥 삥을 뜯겠다는 거잖아요. 화폐끼리 교환하는데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는. 저 순간 여기까지만 딱 보여갖고 하필이면 이 단어가 여기에서 끝나갖고 순간 움찔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천승님 워라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예, 워라 우주님도 어서 오십시오. 좀 걱정이 되네요. 일본에서도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쵸,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해당 국가의 이제 최종 단계에서 출금하는 그 과정 중에 어떻게든 추적할 수 있게 KYC 되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나라의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론님이 얘기하신 대로 결국에 그런 식으로 그 대상을 규명화시키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에 따른 뭔가 해야 되는 의무와 준수사항들을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과 관련된 뭐 세금이 필요하다면 세금도 부과하기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정해졌으니까 이제 뭐 세금도 부과하려고 하고 하겠죠. 필요하다면. 예.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종래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역시도 막 그렇게 거의 저는 한 1시간 정도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거의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또 길게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나 봐요. 저도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도 벌써 2시간 얘기했고 그럴 정도로 막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내용과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유익한 시간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좋은 얘기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얘기들 좋게 얘기해 주신 얘기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디 저를 생각해 주신 마음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거를 뭐 액션으로 뭐 광고를 더 봐주시려고 일부러 시간 내서 광고를 봐주시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쓰십시오. 저한테 광고 수입을 좀 더 올려주신다고 그래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팩토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좋은 밤 되십시오.